지금 대기실 분위기가 아주 어색합니다. 이준석, 김병민 투샷. 와. 체리 따먹을 이렇게 선사하는 거예요. 어색하지 않은 척하지만 살얼음판입니다. 하지만 우린 또 경우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요. 같은 코너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이 출연하는 첫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네가 시킨 대로 내 마음 활짝 열어놨을 뿐이야. 여당의 2인자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더 라이브의 실세 중의 실세 김성회 정치연구소 Y소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희 소장님, 이슈가 이슈이니만큼 소외되더라도 좀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마지막 카메라인 거죠? 네. 김성회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다 했어요, 전 이제.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 아,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 네. 이준석 전 대표를 사이비 평론가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아, 또 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시점에 네. 이준석 전 대표 한 줄 평가 부탁드립니다. 이 전 대표 좀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아니, 옆에서 보니까 감기에 걸렸더라고요. 빨리 건강 좀 회복했으면 좋겠고.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 징계 철회도 있었던 만큼 네. 우리 국민의힘과 늘 함께 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진심이에요? 그럼요. 함께 하기를 바랍니까? 그럼요. 당대표로 와도 괜찮습니까? 국민의힘과 노원병에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야, 거기서 그게 들어가네요. 와. 야. 예. 알겠습니다. 희생입니다.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의 어려운 지역에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정식적인 논의기구와 사람을 거명하는 점잖게 다 우리가 알잖아요. 지도부가 누군지,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지.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했어요. 빨리 결단 내리라고. 그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총선 불출마든 험지 출마든 빨리 결단해달라고 전화를 했다. 친윤을 겨냥한 듯한 발언입니다. 이 발언의 감정과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결단하라는 이 발언. 그 감정위원회 감정가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금액차가 왜 이렇게 커요? 많이 납니다. 네. 자, 한번 이유를 들어볼까요? 자, 3,400원 곤약라면 하나의 가격입니다. 곤약라면 들어보셨어요? 네. 라면은 라면인데 라면은 먹고 싶은데 밀가루가 들어간 라면을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네. 곤약라면은 한 그릇을 다 먹어도 50칼로리가 안 됩니다. 칼로리가 적고 근데 맛은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먹고 한 2시간쯤 지나면 배가 고파요. 네.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안이라는 것이 겉보기엔 풍성하게 차려진 라면 같지만 곤약 라면 같아서 먹고 나면 속이 허한 게 뭘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정말 될지도 모르겠고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하자고 하는 대로 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러면서 뭐 한두 사람 정도는 전 따라올 거라고 봅니다. 뭐 한 번만 실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해서 얘기를 하면요. 뭐 나쁘라고 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대표적인 윤핵관 인물 중에 한 분인 장제원 의원. 네. 부산에서 불출마 선언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네. 아니면 수도권 험지 나오거나. 근데 제가 듣는 정보로는 이분이 아마도 다음번 부산시장 선거에 되게 나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2026년 지방선거예요. 예, 제 추측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번에 과감하게 그러면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백의 종군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냥 선거를 열심히 돕고 그리고 2년 동안 암종 모색한 다음에 2년 후에 그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제가 부산시장에 도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본인한테 나쁜 그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 중에 일부가 인요한 위원장의 주장에 본인의 이익이 부합할 때 따르긴 하겠지만 이게 전반적인 움직임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헛헛한 혁신이라고 약간 평가절하한 것 같습니다. 저는 650억을 적었는데요. 네. 최근에 흥행했던 국내 드라마 중에
가장 높은 순위의 제작비를 기록한 드라마 제작비 금액을 갖고 왔습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굉장히 혁신위 활동에 대해서 야박하고 각박한 평가를 내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되지도 않을 거 이렇게 얘기만 하고 그리고 난 다음 뒷감당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드라마라는 게 대반전이라는 게 뒤따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한 상황일 것 같을 때 짠하고 결과가 도출됐을 때 감동도 있는 거고요. 불출마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자기 희생으로 내려놓을 때 감동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인천 계양을 벗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한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긴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런 상황의 긴장감을 인요한 위원장 한 명이 혁신위와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결과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면 드라마가 명품 웰빙 드라마인지 쪽대본의 막장 드라마인지 확인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 최고위원님은 네. 김기현 대표님 자주 뵙잖아요. 옆자리에서 자주 봅니다. 와, 자주 봅니다. 네. 그런데 인유한 혁신위원장으로부터 압력을 많이 받는 당사자거든요. 기자가 물어봐도 답을 안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할 의향이 있나요? 여기서 확실히 드러나는 건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이 짜고 치듯이 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최고위에 가서 오늘 최고위에 있는 사람들 면면에 보면 표정이 이렇게 썩 밝지는 않습니다. 아, 불편하군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나와서 뭔가 각본 있게 짜여진 드라마처럼 약속대로는 하는 거면 인요한 위원장이 치고 김기현 대표가 받고 이렇게 맞춰나가는 게 그렇죠. 상식이잖아요. 근데 네.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국민적 눈높이와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거거든요. 총선 승리하기 위해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선당후사의 정신이 저는 김기현 대표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응원을 할 생각. 그 괜히 그 함부로 했다가 욕먹어요. 저는 오늘 그래서 최고위 때 혁신이 혁신 안에 존중한다 이렇게 애매하게. 애매하게. 그래서 제가 김성애 소장님 만나면 따져 묻고 싶었어요. 인유한 위원장의 마음은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인유한 위원장은 친윤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좀 안 맞잖아요.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혁신의 대상을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구겠습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서울에 있는 아픈 사람. 저희들의 해석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만. 근데 그럼 총선 과정에서 누굴 희생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희생해야 되는데 그런 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대통령을 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없고 당정 관계를 잘라낼 수도 없고 그러면 무엇이냐? 이건 이제 뭐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대속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당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대신 희생당하는 우리 앞에서 몸빵을 하시는 공영방송에서. 몸으로 방어하는. 몸으로 방어하시는 친윤들이 혁신당하고 천엠을 당하고 험지에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대통령을 건드리지 않고 대통령을 건드리는 효과를 네. 누리는 것.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희생이라고 말할 겁니다. 나를 직접 하지는 않지만 나랑 가까운 사람들을 희생해서 내보내고 그 자리에 대통령실에서 충성심을 보였던 신친윤 그룹들을 그 자리에 이제 부산에 예를 들면 뭐 주진우 비서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공천을 받으면서 네. 새로운 친윤으로 등극해서 올라오겠죠. 그 빠진 자리는 새로운 친윤. 네. 그 새로운 친윤은 충성도가 더 높은 사람들입니까? 충성도가 검증된. 검증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경선 과정에서 우연히 만났던 윤핵관들이고요. 네. 이번엔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이 검사 생활을 하는 시절에 검증해왔던 사람들을 국민들 앞에 혁신 인사로 선보일 겁니다.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네. 선거가 이렇게 딱딱딱 각본에 따라 짜여진 대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 민심에 따라서 선거의 승패가 갈리게 될 건데 여기에 특정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고 네. 여기 네 사람을 집어넣고 선거에 승리한 예가 있습니까? 역대적으로. 총선이 다 끝나고 나면 사후적으로 결과를 뒤집어 보면 한 40% 정도의 인위적이든 자의든 타의든 인적 쇄신은 늘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인적 쇄신하는 과정에서 얼만큼 국민께 감동을 주는 쇄신이 일어났냐가 중요한데 네. 인요한 위원장이 말한 것도 당신들 나오지 마가 아니라 진짜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먼저 자기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아는 희생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솔로몬 재판에 나오는 진짜 엄마, 가짜 엄마 이 얘기 중에
진짜 엄마의 모습을 누군가가 보여줄 때 거기에 대한 감동이 뒤따를 거라는 건데 권력의 힘으로 그 자리에 사람이 하나둘씩 가게 된다면 국민의힘에 어떤 신뢰를 주겠습니까? 그 만약에 희생해서 생긴 자리에 네. 우리 김성애 소장님 같은 분들이 우려했던 검찰 라인들이 가려. 그러면은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실 겁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내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일들이 내고 있는 데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지금. 내고 있죠. 그래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지도부에서 당연하게 거기에 관련된 목소리 내겠다고 하고 있고 오늘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도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던 혁신안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존중한다. 지도부가 받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건 사람들이 빠지면 그 빈 공간에 국민적 눈높이를 대변할 참신한 사람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양당 정치에 대해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들이 높고 있으니 네. 그런 목소리가 제3당으로 가지 않고 국민의힘으로 올 수 있도록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더 쇄신과 혁신을 가열차게 나갈 생각입니다. 제3당을 지금 하는 이준석 대표 견제 발언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약간 견제 발언인데요.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분인데 그래요. 제3당의 손짓이 저쪽으로 살짝 갔거든요. 이쪽으로?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등 서울 주변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프로젝트 여전히 정치권 핫 이슈죠. 국민의힘에서 오늘 뉴시티 네.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이름 바꿨습니다. 특위도 꾸렸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시장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와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명확한 입장이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조금 엇갈리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쪽대본 막장 드라마의 전형이거든요. 뭐가 뉴시티 프로젝트가요? 아, 요즘은 뉴시티인가요? 이름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예. 처음엔 김포 서울 합병 아니었나요? 이름 그러다가 수도권 메가시티로 갔던 거 아닌가요? 예,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전국 메가시티로 갔다가 그 꽁트 그만하세요. 지금은 뉴시티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이게 쪽대본 막장 드라마죠. 그러니까 여당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뭔지를 일단 알려줘야 평을 할 텐데 영화 평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작품이 번듯하게 나와야 거기에 대해서 좋다 싫다 말을 할 텐데 매 회마다 드라마의 장르가 달라지는데 무슨 드라마를 평가할지는 저희가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익표 의원도 이미 얘기를 원내대표도 말을 했지만 지방 균형 발전의 기초에서 한번 제대로 논의를 해보자. 메가시티라는 게 서울은 이미 메가거든요. 서울은 어떤 의미에서 기가시티예요. 자꾸 뭐 인구 10억이 넘는 중국의 북경하고 비교하는데 기가시티. 예, 서울에서 엄청난 규모인 거잖아요. 서울이라는 자체가. 네. 그럼 사실 정상적으로는 수도권 밖에서 원래 우리 김기현 의원님 계셨던 울산도 포함되어 있는 부산, 울산, 경남의 메가시티. 이거 2022년 10월에 국민의힘이 부산, 울산, 경남 광역자치단체장을 전부 다 차지하신 다음에 계약서 찢어버리고 파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걸 먼저 추진하고 예. 어디에다 먼저 중점을 둘 건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하자라는 말씀을 민주당이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계속 지금 쪽대본을 들고 나오시니까 저희가 대응하기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 쪽대본이라 네. 반응하기가 어렵다네요, 민주당. 그 쪽대본 이기를 바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일 거라 보는데 네. 위원님처럼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저런 방식의 대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겠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주민들께서 상당수 원하고 있고 이 문제가 촉발됐던 거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 약간 공간적 위치가 애매하게 된 김포시가 이럴 바엔 서울로 붙겠다라는 얘기들을 꾸준하게 해왔거든요. 우리 국민의힘의 오늘 백드롭 뒤에 그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면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모든 정책을 국민의힘이 펼쳐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가 핵심입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정책인데 여기를 당론으로 힘을 좀 실겠다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하고요.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 소속이었던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단체장들이 추진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울산과 경남의 주민분들이 조금 이렇게 되면 부산으로 많이 빨려가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반대되는 의견을 주십니다. 주민들로부터 밑에서 시작되는 이 메가시티가 됐던 광역 도시의 편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이 의도적으로 끌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 주민들의 목소리가 다 모여서 반영되게 된다면 김포든 여기가 뭐 하남이든 구리든 실어 나가겠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고 민주당도 좀 정확한 입장을 네.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 최고위원이시니까 네. 이 서울 편입 프로젝트, 뭐 뉴시티 프로젝트 최고위원님은 언제 하셨어요?
발표하는 날?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안 되죠. 내가 좀 사실상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는 그 전부터 계속 숙성되고 김포의 홍철호 위원장이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했던 내용들 다 공유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말씀하신 건 당론으로 힘을 실어서 가냐 마냐에 대한 내용들이 결정됐던 게 그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고심 끝에 이거 우리가 한번 주민들은 충분히 원하고 있는 아니니 당론으로 한번 힘을 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피력해서 거기에 최고위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의견을 동의했습니다. 이제 김포 골드라인 타봤더니 너무 힘들더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GTX 일단 내년 3월까지 개통해서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하겠다. 이거 지금 이 분위기에 좀 힘을 싣는 듯한 그런 느낌 들거든요. 이거 당연히 해야죠. 예.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더 당겨서 했었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경주해서 여기 힘을 싣겠다. 이건 뭐 민주당이나 뭐 다른 이념적인 여러 가지를 떠나서 모두가 네. 찬성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 좀 약간 복잡한 문제라 김기현 의원이 이해 못하셔서 아마 이런 점도 고려가 안 되셨을 텐데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간단하게. 김포시가 지금 예산이 2조 정도 되는데 서울시로 합쳐지게 되면 지방세가 빠지면서 예산이 9천억 원으로 줄어들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게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더 크게는 지금 경기도하고 서울을 잇는 광역철도망을 할 때는 5호선의 예산의 70%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서울로 합쳐지면 국고가 40%로 떨어져서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5호선이 안 되는 건 딴 이유가 아니고요. GTX랑 9호선이 있는 상태에서 5호선까지 중복 투자. 지금 광역이라서 피해가는데 서울시로 다 들어오면 이거 광역투자 심사에 걸리는 데다가 현재 BC값이 0.8 나오거든요. 일이 안 나오는데 일이 안 나오는 이유가 GTX랑 9호선이 같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는 특별법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시내로 들어온다고 해서 특별법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핵심은 뭐냐면요. 인천이 검단 신도시로 두 정거장만 빼줘. 김포가 안 돼. 이러면서 홍철호 전 의원님하고 유정복 시장이 서로 멱살 잡다가 오늘 유정복 시장이 이건 안 돼. 이건 정치쇼야. 라고까지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상태라서 제발 국민의힘 내에서라도 의견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반박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그 지자체장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인천시장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뉴스는 오늘 김포시장과 서울시장이 만났다. 네. 그래서 같이 공동 연구반을 개설하는 등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우려들이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서 나타나는 극대화된 효과가 무엇이고 또 여기서 풀어야 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도 없을 수가 없겠죠. 도시가 네. 편입되는 일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함께 만들어내겠다는 거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좀 의미심장한 대목 하나가 네. 이거 4월 총선 앞두고 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를 조금 갖고 4월 총선이 끝나더라도 진행될 수 있는 과정들을 네. 거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대권 주자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정말 술 한번 잘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뿐 아니라 네네. 기타 서울 인접 도시들도 원하게 된다면 네. 주민들이 원하는데 네. 주민들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포괄적으로 말씀 주신 내용들까지 논의할 겁니다. 공동 연구반 만들겠다는 것은 이제 연구를 계속 오래오래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시간 끌기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음 코너랑 네네. 어떤 매끄러운 연결을 위해서 질문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인요한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 우리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한 뭐 조언도 좋고요. 뭐 뭐든 가능합니다. 글쎄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나와서 또 여러 얘기들을 하겠죠. 네. 근데 인요한 위원장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진 못하는데 네. 진짜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준석 이준석 전 대표를 대표를. 만났으 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영어 얘기하면서 뉘앙스 전달이 잘 안 된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옆에서 한국말 잘 전달할 테니까 필요하면 같이 만나도 좋습니다. 저 죄송한데 그 두 분 다 한국말 본인보다 더 잘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이준석 전 대표의 표정이 급변합니다. 예, 한마디 아주 한마디에. 활짝 웃고 있어요 지금. 예. 예.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소통입니다.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기호 후보 이준석입니다. 사랑해서 보내준다던 잔인한 거짓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당은 그런 당이에요. 그런 자들이 중진이라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당이 이 당입니다. 앞으로는 이 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직도 착각하고 있나 봐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뭐 가장 핫한 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나눌 이야기가 워낙 많으니까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하나. 기호 1번 김병민 최고위원에 대한 평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이제 KBS, ETV에서 사라진 지 10년쯤 되는 체험 삶의 현장을 보는 것 같다. 굉장히 어렵게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아, 남 때리는 데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럼 일당은 아니 얼마나? 칭찬하고 어렵게 그럼 봉투에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기자들이 제일 공천장? 저는 꼭 우리 제 팬클럽 회장인 김병민 최고위원에게 나중에 선관위에서 그 당선증을 수여했으면 좋겠어요. 금일봉으로 당선증을. 예. 팬클럽 회장이라는 건 그냥 조롱이죠? 아니죠. 김병민 최고위원한테 금지어로 이준석, 이재명을 설정하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 제 팬클럽 같습니다. 남 때리는 데는 아주 천재입니다. 아무리 봐도 천재예요. 천재입니다. 예. 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두 달을 금지하고 한번 방송시켜 보세요. 아유 그만해. 알겠습니다. 예.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당장 이준석 전 대표는 아량 베풀듯이 하는 건 반대한다. 마음이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그분 마음을 좀 녹이는 데 노력할 겁니다. By the way, Mr. Linton, am I the patient here? Are you here as a doctor? Yeah, I gotta see this, the real patient is in Seoul. 환자는 내가 아니라 서울에 있다. 제가 의사인데 예. 환자는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 아픈 사람이 부산에 있고 마음 아픈 사람이 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일단 내용에 앞서서 태도 논란이 좀 있었어요. 네. 먼저 인요한 위원장은 초대받지 않은 곳에 간 것, 이거 무례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의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아니 한국 국적의 사람에게 왜 영어로 이야기하느냐, 이건 인종차별이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예고되지 않고 찾아온 것에 대해서 일부가 지적하는 게 있었지만은 아니 공개 행사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그래요? 답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은 공개된 장소에서 했으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라셨던 거는 뭐 독대나 아니면 카메라 놓고 하는 그런 걸 원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하신 다음부터 계속 사람을 평가하고 다니고 계세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으로서 경청하겠다 그러고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하시지만은 경청하시고 나서 언론에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예요. 유승민 의원을 만나고 나서 유승민 의원은 분명 제가 아는 유승민 의원이면은 2시간 동안 엄청나게 밀도 있게 그런 혁신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밖에 나오지는 않고 코리안 젠틀맨이다. 네. 네, 근데 저는 이거는 사람을 평가하고 다니시는 거고, 아까 저에 대해서도 뭐 마음이 아픈 것 같다. 네. 이게 뭡니까? 만나자는 사람이 저 사람은 마음이 아픈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하고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다소 이상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인요한 위원장한테 물어봤던 게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의사로서 오신 겁니까? 내가 환자냐? 제가 봤을 때 환자는 서울에 있다. 거기 가서 진단하시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영어 논란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어가 능숙한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으시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께서 소통하던 과정 중에서 사실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소 이 뉘앙스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초기에 그래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취임하시면서 당사에서 얘기하실 때 모두가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이 내려놔야 된다인지 아니면 뭐 약간 해석이 모호해서 그때 하루 동안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도 보면 아시지만은 사면령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사면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중엔 홍준표 대표 말이 맞다. 징계 취소다. 이렇게 정정하시기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정치는 굉장히 민감한 언어의 세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승민 의원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유승민 의원은 코리안 젠틀맨이다라고 표현하실 때 그 표현은 하실 때 본인이 어떤 감정으로 하신 건지. 네. 최욱 씨 같으면은 코리안 젠틀맨이라는 표현을 쓰십니까, 그거는? 저는 그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도 네, 아니고요. 네, 저는 알겠습니다.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 어떤 감정 전달하고 하실 때 네. 그런 게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걸 영어로 전달할 네.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했던 뉘앙스의 거죠. 문제로. 근데 네, 이건 네. 무슨 인종차별 같은 건 저는 좀 예.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뭐 그거는. 제가 한 건 아닌 걸 아시죠? 예, 그 발언은.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예. 하나 그러면 예. 짧게만 여쭤보고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왜 굳이 그러면 이준석을 만나려고 한다고 보십니까? 본인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저는 어쨌든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본인에게 부여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부여된 역할과 동시에 건드리면 안 되는 것도 존재합니다. 뭔데요? 그분.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계속 그분을 입에 담는 사람들과는 본인이 대리 봉합 같은 걸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미션은 누가 부여한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 입을 열게 놔두면은 네. 맨날 하는 게 본체는 다른 데 있다. 환자는 서울에 있다. 어? 이런 거잖아요. 당신이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그분에 대한 지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이걸 봉합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분이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네.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분이 네. 이준석 대표를 껴안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지시 관계에 따라서 인요한 위원장이 움직일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걸 건드릴 수 없으니까 답답하시겠죠. 아. 네. 그래서 신당이 조금씩 더 불붙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오늘 나온 기사들 먼저 보시죠. 신당 창당 가시와 12월 27일 결단, 이준석 비명 담호의 빅텐트를 꾸리나 군소 정당도 각오한다. 4달 말 신당 시사. 12월 27일 이 날짜도 상당히 좀 특정 날짜까지도 의미심장하게.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신당 창당. 그냥 뭐 우리 쉽게 가셔야지요. 하십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정하고 싶은 정치가 간보는 정치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좋아요, 오늘. 선거를 이기기 위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변화하라고 1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왔고요. 네. 하지만 선거를 물리적으로 100일 앞두고는 변하지 않으면은 물리적 변화를 뭐 체험할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을 남겨두고 나서는 저도 그럼 선거에 다른 의미를 찾아야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12월 27일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종합해가지고 사람들이 날짜를 찍는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에서 뭔가 변화를 모색하는 것의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저는 움직입니다. 아니, 그 간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직선으로 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실패했다. 규정 지었죠. 그러면 지금 탈당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지금 탈당해라. 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 있어가지고 망가지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를 봤을 때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지지자들이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억지로 전당대회를 했던 사람들이 잘못했을까요? 저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보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요, 저는 리더십이 교체되는 순간 이거는 충분히 고쳤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당연히 제가 초대 국민의힘 당대표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당의 저력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사실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생명 연장의 꿈을 꾸면서 계속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것도 한계가 올 것이라 보기 때문에 네. 물러갈 때를 아는 자의 뒷모습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거 보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몸값 올리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거는 보통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면 민주당이 대선 때 하도 제가 이렇게 후보 하는 것 좀 교정하려고 제가 굉장히 세게 붙었다가 나중에 후보가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야,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요즘 자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도 저는요, 그 상태에서 후보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진다 생각했기 때문에 진심이었던 거예요. 봉합쇼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 그때도 진심이었고 그러니까요. 지금도 희망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고. 희망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저한테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그러는데요. 저는 적어도 의석이 110석 정도 되는 당에서 이렇게까지 전부 다 비만 고양이가 돼가지고 아무도 말 안 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아. 제가 한 10인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천하람이 한 5인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병민이 한 10인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김병민 지금 마이너스 10인분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각자 좀 젊고 이런 사람들이 각자 이 110인분어치 빠져 있는 거를 채워가지고 발언하면은요. 네. 당은 정상화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이너스 10인분 하면 되겠습니까? 집에 가는 김병민 최고위원. 예. 꼭 밝은 세상으로 오세요. 네. 그러면 그 결단의 조건,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조건. 조건 안 걸어요.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조건 안 걸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이렇게 되면 나는 남고 이게 이렇게 되면 나간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협상하려는 거 아니고요. 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물러갈 때를 아는 자들이 물러갔을 때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네.
저는 이제 제가 1년 반 동안 하다 보니까요. 그다지 뭐 이렇게 누구 물러나라 이런 것도 하기도 싫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나름의 어떤 타임테이블대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게 그렇죠. 또. 예. 솔직히 지금 이런 말 하면서도 그래요. 안 할 거 알잖아요. 지금 변화를 안 할 거 알잖아요. 신당 창당에 포커스를 두고 예. 우리가 질문을 그러면 예, 예. 이걸 드리겠습니다. 해서, 네. 예. 지금 보면은 비명의 비윤까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함께할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게 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언론에서는 제가 뭐 정의당에서도 저는 만약 같이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같이 얘기해 보겠다. 정의당까지. 네.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정치하면서 몇 번이나 노회찬 의원님을 언급했지만은 네. 노회찬 의원이랑 저랑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이 달랐을 거예요. 예. 근데 노회찬 의원님의 정치는 그래도 멋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렇다면 저는 지금 정의당에도 보면은 과거 그런 노동정당으로서의 모습과 지금의 이제 약간 정체성 정당처럼 되어버린 모습이 있는데 저는 지금의 정의당과는 저는 약간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은 저는 예를 들어 노회찬 의원님이 그때 6,411번 버스 언급하셨을 때 네.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에서 언급하기 되게 민감한 얘기인데 그 신문지에 누우셔가지고 수용자 인권 얘기했을 때 네. 저런 거는 나도 보수 정당에 있어도 언젠가 한번 다뤄보고 싶은 주제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네. 정의당 출신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하용인 플러스 정의당 그리고 플러스 유승민 전 대표 어떻습니까? 유승민 전 대표.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유승민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으로 가정을 해서 나오는 것들이 좀 있잖아요. 17% 넘었죠. 그래서 제가 네. 여쭤보는 겁니다. 유승민 전 대표 쓸까요? 신당에? 저는 유승민 의원이랑 많은 가치를 공유하지만요. 네. 사실 안 공유된 지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른미래당을 쓸 때 유승민 의원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조금 더 보수의 어쨌든 개혁적 보수의 색채에 가깝게 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 저도 그때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방금은. 어쩌면 정의당에서 있는 분들도 그런 의제에 대해서 만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인즉슨 저는 이제 개혁 보수의 정당이라는 색채만을 순혈주의적으로 가져가진 않을 것 같다. 만약 유승민 전 정당은. 대표 지웁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도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어요. 지금 변하지 않았다면 지우는 게 저한테는 맞겠죠? 변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마 여기에서 가장 먼저 노선 갈등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오늘 하나 건졌네요, 우리가. 아니 근데 뭐 디자이너예요? 뭐 왜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 비명. 사실 지금 만나고 다니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20곡의식으로 제가 답변할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 개개인도 각자 정치적 운명을 걸고 정치하는 건데 네, 제가 네. 무슨 그분들 끌어다가 장사하고 이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저와 전화하셔도 됩니다. 호객행입니까? 네? 호객행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네. 이게 정치하면서 무슨 이런 얘기했던 것들이 밖에 흘러나가고 이러면 신뢰관계 깨지거든요. 아니 근데 이상민 의원은 만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저녁 방송에서 그 얘기 하던데. 대표적 비명 네. 이상민 의원. 저는 확인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인터뷰 다 했는데요, 뭐. 그건 이상민 의원님의 의지고 네, 저는 네. 끝까지 기밀 보장. 제 전화번호는 여기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천하용인, 정의당, 비명계, 이준석 신당을 만듭니다. 네. 그럼 이 신당의 철학, 가치, 이념,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네. 이념 논쟁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많은 국민들이 보셨겠지만은 사실 보수의 이념이 뭔지도 사실 저는 이제 희미해져가는 상황이다. 진보의 이념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여당이 이제 두서없이 던지는 것들을 보면은 뭐 메가시티도 있지만은 그 뭐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네, 금지. 이런 내용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이 안에서 철학이 실종된 지 오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수 또는 강경 보수, 안보 보수의 이념을 강조하는 것도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라서 극중주의 이런 거 할 생각은 없고요. 네. 하지만 논쟁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당대표 당선되고 나서도 비빔밥론을 얘기했었거든요. 다양한 생각이 공존할 수 있는 게 정말 제가 해보고 싶은 정당이었고 국민의힘에서 그걸 해보려고 했던 건데 공존이라는 거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저는. 아니 대표님, 제가 뭐 초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 네.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논쟁하다가 끝났잖아요. 바른미래당은 너무 재미없는 것 갖고 싸웠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바른미래당이 처음 만들어질 때 뭘 갖고 대판 싸웠냐면요. 네.
당의 이제 정강 정책을 만들 때 이 문구가 있었어요.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가 함께하는 정당이 바른미래당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 문구에 서로 동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서로 동의를 안 했다고요? 네, 서로 당을 함께한 세력이. 이 문구 빼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막 싸웠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의미 없는 논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최근에 뭐 아까 자료가 보면 제가 12년 동안 정치하면서 참 부질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펼치는 정책이 순수 보수의 정책도 아니거니와 민주당이 펼치는 정책이 그럼 진보스러운 정책이냐? 전 그렇다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 예전에 2012년에 제가 정치 처음 시작할 때 새누리당으로 한나라당에서 넘어갈 때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요. 당의 정강 정책에서 보수를 삭제하자 논란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그 어르신을 제가 그때 73세 김종인 위원장의 뜻을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보수 정당에 와서 왜 보수를 빼자 그래? 네. 저 어르신 왜 저래 저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지만은 네. 당이라는 것이 하나의 생각으로 대동단결할 것을 강요하는 순간 네. 얼마나 위험해지는지를 지금 국민들께서 보고 계신 거거든요. 제3의 길이라는 표현이 떠오르는데 네, 예전에 한국에서 제3지대 했던 사람이 망쳐놓은 이미지가 좀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제3지대 하겠다 그러면서 그걸 오락가락 정치처럼 만들어버린 분도 있고요. 때때마다 간보는 정치로 만들어버린 분도 아하, 있고요. 또 그분 얘기네요. 저렇게 편견이 심해서요. 저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저는 나름 그런 분들도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지만은 논쟁이 그 과정에서 보이는 걸 좀 못 봤거든요. 예. 극중주의라 하지만은 그 극중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냐. 외견상으로는 토론이나 아니면 논의의 과정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아예 만약에 새로운 시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시스템적인 면이 돋보이는 걸 좀 해보고 싶다. 네. 이상하다고 생각할 분도 있겠지만요. 저는 지금 단일성을 강조한 정당들의 폐해를 대한민국 그대로 보고 있다. 전 이런 생각합니다. 네. 창당을 한다면 어찌됐든 뭐 비례정당은 아닌 거죠? 그거 아니라고 인터뷰하셨던 것 같은데. 수권 정당을 해야죠. 수권정당을 꿈꾸는 창당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해요.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유권자들이 언젠가는 그 덩어리 큰 곳에 같이 합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정당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어떤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면 그렇게 끌리는 길은 아니다. 네. 그러면은 대구 공천 원한다라든지 그리고 대구 무소속 출마할 것이다라는 뭐 세간의 예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이 자리에서 다 지우겠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꿈꿔온 사람들이겠죠. 네. 그런 걸 꿈꿔오신 분들은 언제든지 그런 제안이 오면 자기는 받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그런 얘기 하시는 것일 테고 본인이 꿈꾸는 것을 남도 꿈꾸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인이 그런 걸 항상 바라고 거기에 맞게 살아왔다고 해가지고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네. 뭐 거대한 얘기를 해서 어디로 나가세요? 이런 질문을 못 하겠네요. 어쨌든 뭐 창당하더라도 출마는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죠. 예. 노원병 얘기를 항상 해오셨는데 요즘은 그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생각이 있나? 뭐 저한테 이런 항상 1번의 출마 최적지는 노원병입니다. 노원병 맞죠? 네.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당연하죠. 제가 이래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예. 선거에 있어서 의미를 찾는 선거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험지를 돌파하시려고 하실 때 그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요. 창원 성산 같은 데 나가고 싶으면은 노동자들의 대변을 하고 싶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네. 예를 들어서 뭐 광주에 누가 출마하는데 보수적인 인물이면은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의미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네. 예. 그 노원병에서 또 낙마를 하게 된다면 정치 생명이 끝나서 그런 선택을 안 할 것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하잖아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대로 남을 평가하는 겁니다. 네. 최욱 씨가 가진 지금의 모든 방송 기득권을 내려놓고 제가 기득권 어디 가가지고 확성기 들고 방송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다 결단할 때는 굉장히 굳은 결심 갖고 하는 건데 너무 네, 그게 각자 자기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예. 제가 아는데 최욱은 그렇게 못합니다. 저렇게 이러는 곳이 많은데. 아니, 저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이 굉장히 명확해서 그러니까 시원시원했어요. 이제는 네. 뭐 이런저런 억측, 논란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김병민 최고위원도 아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희망사항을 얘기하잖아요. 이준석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네. 진심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근데 그럼 제 입장에서는 혹시 여러분이 그런 얘기 한번 할 때 이준석의 생각을 한번 해봤느냐. 아, 네. 이준석이 정치에서 의미를 찾아야 정치를 하는 것인데 네. 나는 그럼 무슨 의미를 찾는 것일까? 네. 이 당에서 뭐 험지 나간다고 험지에 나간 걸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네. 몇 번 떨어졌다 카운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무슨 의미를 찾는 거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급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더 라이브.